자, 원의 방정식을 공부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관련된 이야기만 잔뜩 늘어났었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원 들어가기 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거예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건 거리라는 것은, 거리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우리나라고 얘가 서울이고 얘가 부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뭐 그 경부고속도로가 480 몇 킬로인가 뭐 그럴 거예요. 어디를 기점 어디를 종점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달라지겠지만, 과거에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480. 근데 그 거리는 경부고속도로가 막 대구 갔다가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곡선거리죠, 곡선거리. 근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 거리라는 거는 곡선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리는 최단거리예요. 뭐라고요? 최단거리.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직선거리라는 뜻이지. 두 점의 거리라는 거는 가장 짧은 거니까 직선거리 이런 얘기고, 두 점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EX 마이너스 Y 뭐 이렇게 할까요? EX 마이너스 Y 좋지 않아. E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뭐 이퀄 제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 그 다음에 이 점을 또 뭐라고 해볼까요? 1,3 뭐 이렇게 해볼까요? 1,3 좋아요. 1,3 이렇게 됐고, 1,3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 얘기는 이 거리도 아니고 이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직선거리라 그래도 안 돼요. 왜? 이 직선거리보다는 이 직선거리가 짧고 이 직선거리보다는 이 직선거리가 더 짧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뭐라고? 최단의 거리라고, 최단. 그럼 결국 이 점과 이 직선의 최단 거리는 무슨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수직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과 이 점 사이의 이 거리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말이 좀 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란 건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어떤 점이 하나 있고요,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었을 때 이 거리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최단 거리를 사람들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직접 구해볼까요? 실제로 1,3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점만 찾으면 되죠. 이 점만. 그런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만 찾을 줄 알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수선의 발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맨 처음에 떠오르는 거는 저번 시간에 이용했었던 방법이죠. 저번 시간에 이용했었던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아예 찾는 거예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지나는 점 두 개밖에 안 필요한데 기울기 찾을 수 있잖아. 어떻게 기울기 찾아요? 그렇지, 이 직선의 기울기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니까 역수치하고 보호 바꾼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관계니까 역수치하고 보호 바꾸면 된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3분의 2. 따라서 기울기는, 여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2. 왜? 역수치하고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지나는 점을 구하라 그러면, 지나는 점이라는 거는 이 직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나는 점은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주어졌던, 그렇죠, 1,3을 고스란히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3x 플러스 2y 먼저 써놓고 1,3을 대입해서 성립하려면 얘가 지금 얼마니까요? 9니까요. 마이너스 9 이퀄 제로하고 처리해버리면 맞습니까? 1,3을 대입하면 6-9 맞잖아요. 이렇게 처리하면 결국은 이 수직인 이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이 수선의 발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그렇죠,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위에다가는 다 뭐를 곱하고 3을 곱하고 아래식에다가는 2를 곱한 다음에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겠지.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하면 6이니까 더하면 12에 대해서 x. 이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곱하니까 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5 이퀄 제로 뭐 이렇게 써서, 따라서 x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가 나와? 3, 4, 12, 3, 55니까 4분의 5라는 게 나오고, 교점의 x좌표는 4분의 5가 되겠습니까? 교점의 y좌표는 x값을 하나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교점의 y좌표까지 충분히 얘를 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이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아이디어는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될 텐데 이 거리를 구하려면 맨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 점을 n,n이라고 놓고요. 이 직선의 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라고 놓고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번에는 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두 직선을 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뭘 구하는 거야? 그렇지. x값과 y값 다른 말로 이 점 수선의 발을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을 하면 너무나 중노동이겠지만 하고 나면 어떤 모습을 띠느냐라고 봤더니 이런 모습이라는 거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m 플러스 bn 플러스 c에 대해서 절대값인 이런 모양을 취하는 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더라라는 거라서 이렇게 여러분 유도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 수선의 발을 찾은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그거를 일반화 시켜버리면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일반화 시켜버리면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D라 그러거든요. D가 디스턴스예요. 디스턴스가 거리라는 뜻이잖아요. 맨 앞글자를 따서 D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그 거리 D를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암기하면 되겠구나. 단 여러분들 이거를 유도할 생각하지 말고 왜 그거는 너무나 그 힘든 중노동이니까 이거는 유도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뭐만 할 줄 아시면 되냐면 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바와 같이 그런 느낌대로 풀 줄만 알면 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해결은 가능한 거니까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공식을 암기해서 여기다 앞으로는 대입하면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자 이런 느낌으로. 당연히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여러 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우는 방법, 암기하는 방법을 다 같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암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암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많이 해본 끝에 이런 느낌이 제일 좋아요. 분모를 따로 기억하고 분자를 따로 기억하는데 분모를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면 x의 계수, y의 계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거잖아요. 일반형이라는 게 뭐냐면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한쪽에다 좌변으로 옮겨 놓은 거. 이 일반형의 좌변에 x의 계수와 y의 계수 하나가 a고 하나가 b잖아요. 이거를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게 바로 분모다. 어떻게?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게 분모고요. 이 느낌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같죠. 그게 어떤 얘기냐면 잠깐만 봐봐. 한 변의 길이가 a고요. 또 한 변의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루트 이거제곱 플러스 이거제곱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하면 되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이 분모에 들어가는 말은 이 x의 계수와 y의 계수를 각각 한 변의 길이로 하는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느낌이랑 상당히 똑같으니까 우리 어차피 뭐 3대 4대 5다 6대 8대 10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외웠잖아요. 7대 뭐 7, 24, 20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공부했었으니까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활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서 3x 플러스 4y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 분모에다가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9 더하기 16에다 루트 씌운다 이래도 되겠지만 그냥 3대 4대 5다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분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x의 계수 y의 계수를 가지고 빗변 구하듯이 루트 x제곱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다른 말로 x의 계수와 y의 계수를 각각 제곱해서 한다를 뜻입니다. 분자만 더 기억하면 되는데 분자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십시오. 좌변을 그대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좌변이라는 것은 우변이 0일 때 좌변 얘기하는 거죠. 좌변을 그대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좌변을 그대로 쓴다. 근데 단 어떻게 그대로 쓰느냐 이 점에 x좌표를 x자리에다가 y좌표를 y 자리에다가 대입한 거를 그러니까 x자리에다 m을 대입하니까 am 이렇게 나오고 y 자리에다가 n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bn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c라고 처리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지. 얘가 바로 좌변에다가 점을 대입한 게 되는데 얘는 좌변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좌변의 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똑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의 정리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리는 양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항상 양수가 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그럼 어렵다는 얘기보다 좀 복잡할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 이퀄 제로다. 이게 바로 직선이고 또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1,2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는 그냥
공식으로 풀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 분모에다가는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3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4를 제곱해서 더하면 9 더하기 16이니까 25. 거기다 루트를 씌우니까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3대 4대 5다 이런 빗변 구하는 느낌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자를 만드는 방법은 좌변을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쓴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좌변을 그대로 쓰되 점의 x좌표를 x자리에다가 점의 y좌표를 y좌표에다 대입하면서 그대로 써놔.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3이고요. y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3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 4 맞아요?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4 맞아. 마이너스 4를 그대로 쓰되 마이너스 4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생각을 해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5분의 4다 이렇게 곧바로 답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고 계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얘기는 이 직선과 여기가 지금 1,2고 이 직선이 바로 이거라면 결국 얘와 얘의 무슨 거리가 수직 거리가 얼마가 나온다? 5분의 4가 나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식 암기하시는 거고요. 공식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아이디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공식에만 적용화시키면 되니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된다?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게 바로 분모다. x의 개수가 3이고 y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16 더하기 9에다가 루트 씌우고 분자는 좌변을 그대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x좌표를 x자리에다가 y좌표를 y좌표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서 쓰는 거고 걔가 혹시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분모는 5 나왔으니까 아까처럼 5라고 쓰시고요. 분자는 2를 대입하고 얘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 더하기 4니까 10, 10 더하기 5니까 15. 어차피 양수 나왔으니까 가만히 놔두셔도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약분해버리면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이것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예제 5번도 보시면 분모는 뭘 쓰라 그랬어요? x의 개수,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x의 개수가 2고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2도 제곱하고 마이너스 1도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 돼요. 얼마예요? 루트 5죠. 얼마라고요? 루트 5죠. 분자는 좌변을 그대로 쓰는데 0,0을 대입하면서 그대로 써놔. 0,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잖아요. 근데 양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4 이렇게. 유리화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루트 5를 곱하면요. 답은 5분의 4 루트 5다 이렇게 정리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예, 여기까지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고요. 유제 9번을 보니까 유제 9번은 기울기가 1이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1이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2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기울기를 아는데 원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기울기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돼요? 지나는 점도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지나는 점이 안 가르쳐주고 정말 황당한 조건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라는 조건밖에 안 줘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한번 나타내면 이거지.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필요한데 기울기는 여전히 가르쳐줬지만 뭐를? 원점부터 떨어진 이 거리가 어쩜 좋아요. 정말 황당한 문제예요. 이 거리가 뭐라는 것만 루트 2라는 거 딱 하나 가르쳐줬다고. 그럼 직선방식 못 만들죠. 왜? 지나는 점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풀겠다는 거지. 어떻게 풀겠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어찌됐건 저찌됐건 1이라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기울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이것만 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일반형으로. 어떻게 해요? x-y로 시작할 거 아니야. 답은 어찌됐건 저찌됐건 기울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물론 얘를 모르니까 답은 못 내겠지. 왜 답을 못 내? 상수항을 알아낼 턱이 있나? 지난 점을 알아야지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최종적인 답을 구할 텐데 여기는 지나는 점이 아예 안 가르쳐줬으니까 거리가 루트 1한 거밖에 안 가르쳐줬으니까 얘를 모른다 이거지. 얘를 모른다 이거지. 이럴 때 어떻게 해버리면 되느냐. 얘를 그냥 미지수 A라고 놓고 A를 구하면 되죠. 그럼 이게 답이죠. 근데 이 A를 어떻게 찾자는 얘기예요. 그래 여기서 주어진 조건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A를 찾자라는 거예요. 재밌는 아이디어죠. 선생님 거리는요. x의 개수,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다. 1, 루트 2 이렇게 찾아도 되고 이거 분해 좌변을 그대로 쓰는데 끝까지 잘 보세요. 좌변을 그대로 쓰는데 이 점에 x좌표 대입하고 y좌표 대입하라 그랬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 점에 x좌표 대입하고 y좌표 대입하면 얼마나 남아? a만 남는다고.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a를 쓰고 그냥 끝나버리는 학생이 안 되지. 왜? a는 문자니까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문자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뭘 붙여서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왜? 아까 공식에도 절대값이 있었잖아요. 숫자로 나오면 당연히 절대값을 풀어 헤칠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벗기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여전히 문자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절대값을 빼면 큰일 나더라라는 얘기죠. A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원점 사이의 거리인데 걔가 뭐가 되도록 하는, 그렇지, 얘가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A를 찾자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분자는 대각선으로 곱한 것 같으니까 그렇지. 절대값 A는 이렇게 시작하시고요.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하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 2라고 쓸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맹이는 우리 1차 방식 할 때도 배웠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우변이니까 A는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A는 뭐 또는 뭐라는 얘기야? 2 또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니까 진짜 답을 한번 찾아보면 이게 답인데 A가 두 가지가 된다 그랬으니까 A가 2라면 X-Y 플러스 2 이퀄 제로가 하나의 답일 것이고 A가 마이너스 2면 이 자리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X-Y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또 하나의 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총적인 답은 몇 개? 두 개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답은 두 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러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아야지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기울기밖에 안 주어졌어. 그런 다음에 지나는 점은 안 주어지고 뭐가 주어졌어? 말도 안 되고 되게 황당한 조건이 주어졌다고. 거리가 루트 2라는 조건이 주어졌다고. 이럴 때는 일단 기울기를 가지고 X항, Y항까지는 작성할 수 있잖아요. 연습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상수항은 못 구할 텐데 그 상수항을 미지수 A로 놓고 A를 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구하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공부했으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분자가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절대값 기호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라는 사실까지 완벽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제 9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유제 10번까지 공부하고 나면 직선은 끝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원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선생님 이거 완전 신유형이네요. 신유형. 야, 선생님 두 직선이 평행하답니다. 와우.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은 2x-y-1 이퀄 제로네요. 또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은 2x-y 플러스 4 이퀄 제로네요. 이게 바로 평행한 두 직선인데요. 보시다시피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여기에 x의 계수, y의 계수, x의 계수, y의 계수 같으면 당연히 그렇죠. 평행하겠죠. 그죠? 기울기가 서로 같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놓여져 있는 평행한 두 직선에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항상 최단거리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거리? 수직거리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수직거리를 구하라. 이건 공식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이런 수직거리 공식은 없어도 뭐는 가능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우리가 가능하니까 차라리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바꿔서 풀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잡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만드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만들어요? 아무 점 만들 수 있지. 예를 들어서 x가 0이면 y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1이네. 보세요. x이 0 대입해보세요. y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0, 마이너스를 반드시 지나거든? 선생님, 반드시 0,예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면 3으로 만드셔도 되죠. x가 3일 때 y값 구해보세요. y값 얼마야? 3이 601이니까 5잖아요. 이렇게 3,5로 잡으셔도 되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아무거나 잡으시라고요. 쌤, 저 1 좋아요. 그래? 그럼 x좌표 1로 잡아. x좌표 1로 잡으면 y가 얼마 나와요? 1 나오네요. 이게 제일 편하겠다. x의 1 대입하면 y값 1 나오잖아요. 이 위에 1,1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있잖아. 결국 이 1,1이라는 점과 그렇지. 이 직선 그거의 거리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은 언젠간 만나게 될 테니까 거리를 논할 수 없지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한해서 거리를 논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럴 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둘 중 하나의 직선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세팅해놔라 이런 얘기.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간단하네. 1,1 잡고 이번에 이제 얘를 볼 필요 없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니까 분모에다가 뭘 쓰면 될까요? 그렇죠? x의 계수, y의 계수를 각각 지역에서 다른 루트 씌우는 거니까 4 더하기 1에다가 루트 씌운다. 루트 5 이러셔도 되고 1, 2 루트 5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루트 5 이렇게 직접 나올 것이다. 좌변을 선생님 그대로 쓰라 그러셨는데요. 맞아요. 뭐를 대입하면서? x좌표 대입하고 y좌표 대입하면서. 대입했더니 2 빼기 1이니까 1이죠. 1 더하기 4니까 5죠. 그래서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됐어요. 끝났네요. 답 얼마야? 그렇죠. 루트 5가 답이죠.
유리화하면 5분의 5 루트 5니까 5 없어지고 루트 5가 정리된 답이겠죠. 이렇게 푼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있는 1과 1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이렇게 쓴다. 분자를 쓴다. 이런 얘기고, 분모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거를 또 하나 또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하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라고 그러고, 평행하다 그랬으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똑같도록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양변에다가 실수배를 해서. 그래서 앞에 있는 x의 개수와 앞에 있는 y의 개수랑 이게 서로 똑같고 뒤에만 서로 다른 이런 모양에서 어떻게 해요? AA 똑같고 BP 똑같고 C랑 C'만 서로 다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일반화 시켜보면 이런 공식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도 가능하느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잡는다고.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잡아. 예를 들어서 x좌표를 0으로 잡겠어. x좌표를 0으로 잡으면 y좌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나와버리죠. y좌표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나온대. 마이너스 b분의 c가 나와버린다. 됐어요? 마이너스 b분의 c. 왜? 이 직선에 있는 점 하나만 잡으라 그랬으니까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b분의 c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정제된 답은 루트에 대해서 x의 개수,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고, 분자는 이 좌변을 그대로 쓰되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서 그대로 쓰면 되니까 x 대신 0을 대입하고 y 대신 마이너스 b분의 c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c 더하기 c'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살짝 딱 지워봐. 선생님,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도 얘기할 수 있겠군요. 어떻게?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그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가지고 루트 x의 제곱, x 개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을 처리하고, 분자는 마이너스 c 더하기 c'의 절대값인데 그건 다른 말로 c' 마이너스 c의 절대값이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c'과 c의 차이라는 뜻이죠. 맞잖아요.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뺀 다음에 절대값 붙였다는 얘기는 여기에 보이는 상수항과 여기에 보이는 상수항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아예 한글로 이렇게 쓰셔도 좋다는 얘기죠. 상수항의 차이, 이렇게. 그래버리면 물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생각의 발전 아니에요. 앞으로는 앞에 있는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서로 똑같을 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분모는 어차피 통일시켰으니까 똑같이 x의 개수,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다 루트 씌우면 되고, 분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점을 대입한다 이러지 말고 상수항의 차이를 써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조금 전 같은 문제도 저 같으면 그냥 곧바로 답을 이렇게 쓰자는 얘기지. 어차피 x의 개수, y의 개수 일치했잖아요. 그러면 1, 2, 루트 5라고 분모를 써주고, 분자는 상수항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1과 4의 차이, 5 차이 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곧바로 답은 뭐다? 루트 5다. 이렇게 다이렉트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 이퀄 제로와 3x 플러스 4y 플러스 뭐라 그럴까요? 9 이퀄 제로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답은 2 이렇게 나와야지. 선생님 이렇게 빨라요? 2 이렇게 나와야지. 왜요? 분모는 뭐가 될 거고, x의 개수,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다 루트 씌운다, 또는 3대 4대 5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분자는 상수항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1과 9는 얼마 차이 나요? 10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답은 2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요? 여기까지가 직선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 들어갈 게 원 이야기로 들어가겠어요. 원이에요. 원. 응? 원. 원 한번 나가볼게요. 원. 좋아요. 원. 원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학교 때 원의 성질 같은 거 공부했던 그게 아니라, 원이라는 것을, 이게 지금 원이잖아요. 동그라미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오, 정말 잘 그렸어요. 그죠? 이런 원을 어디 위에다가 나타나겠다는 거야. 좌표평면 위에다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기 y축, x축이. 그래서 원 둘레에 있는 이 수많은 점들의 자취를 이 아예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좌표평면 위에다가 한번 원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원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한번, 원을 방정식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겠다.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입니다.
재밌습니다. 일단 시작은 원의 뜻부터, 다른 말로 원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원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정점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한 정점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어떻게? 한 정점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한 정점으로부터 다 똑같은 거리. 예를 들어서 얘가 1,2라고 하면 얘기해 볼까요? 1,2로부터 같은 거리.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3이야. 이렇게 생긴 같은 거리에 있는 거리가 3만큼 떨어진 이 점들. 이 점. 또 이쪽 방향으로도 3만큼 떨어졌다 이거지. 이런 이 점. 이쪽 방향으로도 3만큼 떨어졌다 이거죠. 이 점. 이쪽 방향으로도 3만큼 떨어진 이 점.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이쪽도 마찬가지로 3만큼 떨어진 이 점. 이 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점. 이런 점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런 점들을 다 모으면 뭐가 되더라 아시죠? 원이 되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한 정점으로부터 한 정해진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이 거리가 다 똑같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그걸 사람들은 원이라 그래요. 한 번만 딱 써볼게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써보세요. 어떻게? 한 정점으로부터. 물론 뭐 좀 자세히 쓰려면 좌표평면 위에서 뭐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모두 다 좌표평면 위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갑시다.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렇게 나가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그래. 잘했어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이걸 뭐라 그러죠? 원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별하게 이 점을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한 정점이잖아요. 얘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점이 아니에요. 중심 그러기로 했어요. 뭐라 그러기로 했다고요? 중심 이렇게. 이걸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중심을 이렇게 써요. 중심, 가운데 마음 이렇게 써요. 근데 보통 저는 심자를 안 쓰고 가운데 중자를 이용해서 쓸 테니까 아무튼 중심 이렇게 기억하시죠. 중심이라고 그러고요. 아, 이 한 정점이 중심이라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고. 같은 거리 여기 3이잖아요. 이 3이라는 걸 사람들은 영어로는 radius 이렇게 얘기해요. radius. 그래서 보통 R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말, 중국, 뭐 이쪽 동양권에서는 radius라는 단어처럼 쓰지 않고 지름의 절반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지름이라는 게 이게 바로 지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반지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억이 나요.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반지름을 맨 처음에 배웠을 그 초등학교 때 나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 정말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떤 선생님이지? 선생님 성함이 까먹었다. 선생님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반지름 공부할 때 이런 걸 지름의 절반이라 그래서 반이라 그런다. 이렇게 애들이 예 그랬더니 그러면서 선생님이 했던 말이 그런데 지름보다 반지름을 앞으로 더 많이 쓰게 된다 이랬었거든. 그때 무슨 말이야? 이랬었는데 아이고 지름 구하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오죠. 그죠? 반지름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지름이란 말 자체가 조금 그렇지. 원래는 이 거리에 대한 별도의 좀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름이라는 단어의 절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반지름 그러고 또는 뭐 반경 뭐 그러기도 하죠. 그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반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그냥 이거 단독적인 단어로 radius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통 맨 앞 글자를 따서 반지름을 R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원의 정의 안에 들어간 뭐에 해당된다. 같은 거리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뭐다 시작? 반지름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원 안에 들어있는 원의 정의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용어가 하나는 뭐가 되고요? 중심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되고 반지름이 되고 이 중심과 반지름이 원의 방정식을 정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뭐라고요? 중심 또 하나는 반지름. 우리 직선을 정복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뭐였어요? 기울기 하나는 지나는 점. 2차 함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였어요? 꼭지점 하나는 지나는 점 또는 꼭지점과 최고창의 계수의 뭐 그 부호 뭐 이런 식으로 따졌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까? 원이랑 직선도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특히 원의 요소는 뭐다?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다. 뭐라고요?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됐어요?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이게 원의 정의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의 방정식을 만들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던 2차 함수의 식을 만들던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그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를 잡았을 때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요. 도형의 방정식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그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직선이잖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다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 직선은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직선은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x좌표랑 y좌표가 있을 것이고 그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뜻이라고. 다른 말로 x좌표에다 3배한 다음에 y좌표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서 0 되는 점을 다 모아놓으면 이런 직선이 되겠다. 다른 말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놨을 때 이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한 것이 바로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앞으로 도형 방정식 그러면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식 이르면 돼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식.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맞아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원 주상에 있는, 원 둘레에 있는, 원의 정의가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의 자치니까, 이 점들의 자치가 바로 원이니까 결국 원주, 이거 원주라 그러잖아. 원 둘레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를 잡아서 이때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도 x, y 사이의 관계식, 직선의 방정식도 x, y 사이의 관계식, 2차 함수의 식도 x, y 관계식, 3차 함수의 식도 x, y 관계식, 포물선의 방정식도 x, y 관계식, 타원의 방정식도 x, y 방정식. 우리가 공부하게 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모든 도형은 다 x, y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중에서 이과 학생들은 Z축을 배우기 때문에 x, y, z 사이의 관계식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여러분 평면 좌표 안에서는 2차원 상에서는 무조건 x, y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다. 그거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도 선행학습했던 친구들 선생님 이게 답이잖아요. 중심이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거 저 알죠? 저 수학 잘하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놓고 왜 그러니 그러면 왜 그러긴요. 그거 공식이에요.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 행동만 안 하면 돼. 뭘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선행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이라고 해봤자 이거밖에 더 있어요. 여기는 1,2구나. 이 거리는 3이구나. 이 거리도 3이구나. 이 거리도 3이구나. 이 그림에서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x, y 사이의 관계식 어떻게 찾으면 될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찾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찾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점 또한 원주상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3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어떻게? 1,2와 1,2라고 주어졌었잖아. 1,2와 x, 사이에 y 사이에 거리가 3입니다. 두 점 사이에 거리가 3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하나가 x고 하나가 1이니까 차이는 빼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것이 바로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 y라는 글자와 2라는 글자의 차이. y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이것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3이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얘가 바로 3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왜? 루트가 보기 싫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얼마? 9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x, y 사이의 관계식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세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세요. 이게 뭐라고?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야? 원의 방정식이 된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는 조금 전에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고 왜 우리는 선행학습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중심이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직접 찾았더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는 매번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아까 모든 공식을 왜 만든 거야? 매번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번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법은 모르고 공식만 외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매번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원래 몰라도 되긴 되는데 우린 만들 수 있는데 매번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 틀을 공식화시켜서 기억해 두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원의 방정식은 x에 관한 완전제곱식, y에 관한 완전제곱식 이퀄 상수 형태로 생겼겠구나. 다시 한번 x에 관한 완전제곱식, y에 관한 완전제곱식, 우변은 상수 이런 패턴으로 생겼겠구나 라는 거고, 자세히 쳐다보면 x에 관한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x-를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예요? 1이잖아. 아, 그것이 바로 중심의 x좌표구나.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y값, 그게 바로 뭐야? 2. 그것이 바로 1,2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과 얘를 0으로 만드는 y값이 중심이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중심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고 중심이 얘를 0으로 만드는 y값, 그것이 바로 중심이고, 원래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는데 조금 전에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뭐 한 거야? 제곱했었잖아요. 불과 2분 전에 우리 양변 제곱해서 만든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다시 뭘 씌우면, 루트를 씌우면 그것이 바로 같은 거리라는 3, 다른 말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군요. 다른 말로 우변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이겠군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잘 보세요. 앞으로는 잘 봐. 중심이 선생님 3,-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5인요. 원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물론 공식을 몰라도 우린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매번 그러기 힘드니까 x에 관한 완전제곱식, y에 관한 완전제곱식 이퀄 상수 형태라고 쓸 텐데, 그 x에 관한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중심의 x좌표니까 여기는 x-3이 올 것이고, 중심의 y좌표가 바로 얘를 0으로 만드는 y값이니까 y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5를 제곱해서 25라고 쓰면 되겠군요 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이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라고 열심히 외우십시오 라고 교과서에 나온 거고, 아마도 교과서는 a, b를 사용하기보다는 x1, y1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끼리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어떻게 생겼다?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지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개는 중심과 반지름인데, 걔를 만드는 방법은 x에 관한 완전제곱식,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을 각각 0으로 만드는 x값을 중심이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을 우변에다 갖다 놔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장 식이 간단한 상태는 이런 상태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4. 이것도 바로 그렇지, 원의 방정식이라는 얘기고. 왜? 이것도 하나의 완전제곱의 일종이고 이것도 y에 관한 완전제곱의 일종이니까 이럴 때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0, 얘를 0으로 만드는 y값 0. 중심이 원점이 1이군요 라고 해석하는 거고, 반지름의 제곱이 4니까 반지름은 뭐이군요? 2이군요 라고 해석하면 게임 끝이다 라는 이야기라고요. 여기까지요. 괜찮아요. 이런 느낌까지도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2차 함수도 꼭지점이 원점에 있을 때 식이 제일 간단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겼어요? y 콜 ax 제곱, 이렇게 식이 제일 간단하다가 꼭지점이 원점 말고 딴 곳에 오면 평행이동을 하기 때문에 식이 지저분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원의 방정식도요, 원도 중심,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꼭점이 아니고 중심인데요. 꼭점은 없죠.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 식이 제일 간단하고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r의 제곱 형태고요. 이것은 바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런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 식은 제일 간단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따라서, 그렇지, 얘를 평행 이동함에 따라서 중심의 x좌표랑 y좌표가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차피 평행 이동에 관련돼서는 우리 원의 방정식 끝난 다음에 다음 단원에서 또 아주 열심히 공부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은 중심의 좌표, y좌표, x좌표를 완벽하게 찾는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제 1번 한번 가볼까요? 원의 방정식 구하시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무조건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맨 처음에 뭐 하라고? 그렇지, 무조건 두 가지를 찾으라. 못 찾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쉬운 문제는 너무 좀 이렇게 쉽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좀 고차원적인 과정, 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게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온다고요. 막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동시에 뭐 2,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지나는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차이를 구하라.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진짜 막 복잡하고 막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공부하게 될 텐데 하지만 걔네들도 다 풀이 방법은 똑같다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라는 거야? 그렇지.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된다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뭐하고를 찾아야 된다고?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된다. 두 가지를 먼저 써놓고 시작하십시오. 근데 여기 뭘 가르쳐줬어요? 아, 중심 가르쳐줬으니까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근데 뭘 몰라? 반지름을 모를 뿐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 주어진 걸 가지고 그림 한 번만 그려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0,0이고 뭐를 지난다 그랬어요? 4,3을 지난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반지름 못 찾겠어요? 찾을 수 있죠? 반지름은 뭐야? 그렇지. 원주상에 있는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게 바로 반지름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 배웠잖아요. 뭐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 5네요. 아, 루트 x좌표가 4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16, y좌표가 3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9. 아, 루트 25 다른 말로 5가 됩니다.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선생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군요. 이것처럼 앞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을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시작. x의 제곱, y의 잘했다. 또 y의 제곱. 선생님 어떻게 했는데요? 0,0이니까 0이 되도록 만든 거죠. 우면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25라고 처리해주면 이것이 바로 1번의 최종적인 답이다라는 거야. 차근차근 생김새를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두 번째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럼요. 두 번째 문제도 당연히 원의 방정식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심과 반지름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한번 그려봐. 뭐야? 중심이 3,-2입니다. 또 X축에 접합니다. X축에 접합니다. 와우. 여러분,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X축에 이렇게 접합니다. 이렇게. X축과 이렇게 딱 붙어있다. 접한다. 이런 얘기. 근데 선생님, 보통 선생님은 되게 특이하신 분이세요. 뭐가 제가 특이해요? 정상이지. 3,-2가 이렇게 중심인데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선생님 보통 이렇게 쓰던데 선생님은 참 X축을 위에다 그리셨네요. 이렇게 그릴 수가 없지. 왜? 이 점의 Y좌표가 -2잖아요. Y좌표가 -2라는 것은 Y좌표 이렇게 밑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 중심의 Y좌표가 -2인 거 봐서 X축이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kok스란히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이때 뭘 구하라?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라 이거지. 중심은 뭐 주어졌으니까 3,-2라고 쓰시면 되고요. 반지름을 구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 반지름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물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인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Y좌표라 그러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여기 Y축이 있었으면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2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근데 반지름이 이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잖아요. 맞네요. 따라서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아, 당연히 그림을 그려보니까 Y좌표랑 연관성이 있겠구나. Y좌표가 -2인 거 봐서 이 길이가 2겠구나.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2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 번만 그림으로 표현해버리면 충분히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됐어요? 중심이 3,-2 만들어보세요. 시작. x-3의 제곱. 됐죠? y좌표가 -2니까 여기는 완전 제곱식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렇지. y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면은 반지름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2를 제곱해버리면 되죠. 얼마예요? 4 이렇게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답이다. x에 관한 완전 제곱식, y에 관한 완전 제곱식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유제 1번도 중심이 -2,1이고 반점 3,1을 지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중심과 반지름 찾아라. 중심 얼마라고요? -2,1. 또 하나를 뭘로 지난다고? 3,2를 지난다고요. 그럼 중심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반지름은 이 거리 아니에요. 이 거리.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x좌표 5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25 더하기 y좌표 1 차이 나니까 1. 그럼 얼마예요? 루트 26이요. 루트 26이요. 이렇게. 그럼 끝났네? 왜요?
두 개 아니까. 원의 방정식 불러보세요. 빨리 불러보자. 마이너스 2가 되려면 그렇지. x 플러스 2의 제곱. y 좌표는 1이 돼야 되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 너무 잘하고 있어요. 반지름 제곱을 써야 되니까 루트 26을 제곱하면 당연히 알맹이인 26만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쉽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요. 하하하. 중심이 마이너스 2,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2,3이고 이번에 어디에? Y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Y축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Y축이 이렇게요. 와우! Y축이 저렇게 생겼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중심은 뭐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반지름 쉽네요. 야, 이 정도의 응용력 되지. 아, 이 거리가 다른 말로 여기에 X축이 있다면 그렇지.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결국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Y축에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의 거리가 뭐랑 똑같으니까 2가 되는 중심의 X좌표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를 바라보면서 불러보시죠.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중심의 Y좌표가 3이 되려면 Y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 이퀄 반지름의 제곱으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으셨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설명해 보시고 또 아까 이야기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 암기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 직접 찾았었죠. 중심이 뭐고 같은 거리가 얼마인 그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의 방정식을 직접 찾아내는 연습.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가장 또 유명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